며칠 앞으로 다가온 4.13 국회의원 선거 총선. 아직도 공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각 정당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말 실망만 하실 뿐입니다. 그중에 국민의당, 새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국민의당 역시 적잖은 갈등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4차 공천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일단 공천한 후보를 바꾸는 그러한 사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박주선 의원, 광주 동구 의원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참 국민들 보기에 부끄러운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 당의 모습이요. 어떠십니까? 예, 아마 국민들께서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근데 실상은 네. 당 공천을 공식 발표를 또 번복을 하고 다시 공식 발표를 하고 했는데 네. 내부 당규, 당 세치 해석을 실무자들이 잘못해가지고 네. 일어난 해프닝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은 과정에서 일부 반대 세력들이 이제 반발하고 좀 시끄럽게 됐는데 네. 어찌됐건 국민 여러분께 볼상사나운 것을 보여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공천됐다가 울먹이면서 기뻐하던 정용화 후보가 교체가 되니까 큰 도끼를 앞에 놓고 지금 자살하겠다고 계속 말하자면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가 잘 되겠습니까? 그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우리 당은 당규에는 네네. 어떤 당이 됐든 간에 시도 관내에 지역위원장을 역임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네. 신인이 아니라고 보고 신인에 대한 가치 20%를 주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분은 한나라당 네네. 광주시 서구 갑 지역위원장을 지냈던 경력이 있었는데 네네. 그 서류를 제출할 때 그것을 빠뜨렸어요. 그래가지고 반대편에서 그걸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네. 그런 사실이 추가로 발견이 돼서 네. 그렇다면 시민 가점 20%를 부여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원래 시민 가점 20%를 부여했던 결과를 취소하고 시민 가점 20%를 주지도 않으니까 이제 이순희 후보가 1순위가 돼서 경선 후보자 결정자가 바뀐 것이죠. 그래서 결정에 혼선을 드린 잘못은 있고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은 경선 결과였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여타의 지역은 별 문제가 없는지, 왜냐하면 김종현 국민의당 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당내 정리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까? 다른 지역의 공천은 어떻습니까? 지금 광주 남구 경우도 사실은 신인 한 분에 대한 가점을 준 것이 계산이 잘못돼가지고 결선 투표를 해서는 안 되는데 결선 투표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이미 40% 이상의 득표를 해서 결선 투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후보자 중에 한 분이 또 이의를 제기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그것도 잘못됐어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일체 발표를 뒤집고 결선 투표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결선 투표를 진행했다. 아직 결선 투표 함을 개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선 결과를 바꾼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공식 발표를 뒤바꿀 수 있냐고 또 반대파들이 국회 저희 회의장을 와가지고 또 토론을 피우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선관위원장이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이제 몇 달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이나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지만 새정치라는 그 말하자면 기치에는 맞지 않는 행태가 보이니까 좀 실망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제 광주에서 이제 계속 선거를 하시고 출마하셨는데 현재 광주의 민심을 스스로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정치한다는 사람들의 태도가 결국 이런 정도밖에 보여줄 수 없느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사태를 한번 보십시오. 국보에 참여하셨던 비대위 대표, 당원의 한 사람은 투표도 없이 낙하산으로 내려가지고 전권을 휘두르고 있는 그 비대위 대표, 또 그리고 비례대표를 16년간 하신 분이 또 20년을 하겠다고 비례대표 2순위를 받고 여기에 대한 내부적인 반발이 있고 이미 또 그리고 대북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는 새누리당의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길을 스스로 포기한 정당이 아니냐 하는 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저희들이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에도 네. 더불어당을 대체해서 대안의 정당으로 이 정당을 창당했는데 네네. 좀 여러 가지 서투르고 혼동스러운 점도 있지만 네. 그래도 더불어민주당보다는 국민의당을 선택해서 네. 새로운 야당의 대표로 세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더 우세한 것으로 저희들은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가 나서서 운동권 세력이 장악했던 뭐 친노 패권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일정한 그 손을 댄 측면에 대한 평가는 또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점에 대해서는 평가를 합니다만 네. 역시 여러 가지 질병 세포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네. 도려내려면 완전히 도려내야지 네. 도려내는 신용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네. 또 문재인 대표가 도사리고 있는 한은 그분이 또 대통령 꿈을 버리지 않는 한은 네. 총선 끝나면 도로 친노 패권 정당이 됩니다. 특히나 지금 지역위원장의 약 60-70% 네. 또 지방자치단체 장의 60-70%가 친노 세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친노 패권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청산이 불가능하다. 저는 네. 그렇게 진단합니다. 네, 이번에 사태가 바로 그것을 증명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자, 김종인 대표가 그렇다면 지금 이제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숙고하겠다 그랬는데 그대로 입원을 받고 계시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떠나는 게 낫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당 일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말하기는 네. 어렵습니다만 네. 김종인 대표가 사퇴를 하겠다고 국민에게 또 그렇게 의사표시를 했고 한다면 본인의 성품으로 봐서도 그렇고 네. 또 야당의 발전을 위해서도 결행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 그렇게 봅니다. 네. 새누리당 얘기도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경쟁 상대의 당들이니까 유승민 의원에 관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걸 보면서 국민들은 참 집권 여당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집권 여당, 집권 여당의 그 자세도 아니고 모습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니 공천을 못할 이유가 있다 한다면 못한 이유 때문에 공천을 안 하면 될 거고 네. 또 공천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반드시 해야지 누구 버리지 않는 손에 작동이 되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누구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여당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를 하는 여당의 길을 또 스스로 네. 반대를 하는 그런 모습같이 보여져서 대한민국 정치 발전이 아니라 정치 태조, 네. 정치 불신을 훨씬 더 크게 일으키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면서 너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 국민의당이 지금 이제 전국 정당화를 표방하셨지만 사실은 호남 지역에 완전히 멈춰 있는 거 아니십니까? 그건 아닌데요. 네. 지금 여론조사 응답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그 정확성을 반영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253개 지역구에서 180석 정도로 저희들이 공천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또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전국 정당은 우리나라에서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253석의 지역구에 전 의석을 공천한 정당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네. 새누리당도 호남에서 거의 공천을 못하고 있고 네. 더불어민주당도 영남에서는 또 거의 공천을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상당히 바쁘시죠? 네네, 좀 그렇습니다. 좀 보기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정당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은 지금 실망한 가운데 20대 국회에도 기대할 게 없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출발부터 그런 불신을 느끼게 해드려서 죄송스러운데 한번 좀 너그럽게 용서를 해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당 광주 동구의 박주선 의원이었습니다.